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제 제가 이따가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요. 주역은 공부하는 자가 선택할 수 없는 학문이다라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스승의 이제 말씀인데 주역이 공부하는 자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주역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주역 책을 이제 펼치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뭐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포기한다든지 뭐 1년 넘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역시 또 주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주역이 나로 하여금 선택을 해줘야지 그 주역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 스승 말씀은 3대의 덕이 있어야지 주역이 이제 공부하는 자를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해요. 제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주역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아시는 분 이미 아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복잡한 뭐 부호가 있고 이렇게 상이 이걸 보시 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림이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잡해 보이지만은 딱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라는 부호죠. 그 단 두 개의 그 부호를 가지고 우주 삼라만상을 이제 보는 것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이제 역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 현대 주역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주역이 이제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많은 이제 그 선비 또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공부를 해왔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이원 선생님을 거쳤고 이 율곡 선생님을 이제 주역의 대가로서 이제 오다가 근대사에 와서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 정도가 되겠죠. 두 사람에 의해서 주역이 계승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야산 이달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80년도에 태어나셔서 1958년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야산 이달 선생님이 있고 또 한 분이 정역의 김일부 선생님 들어보셨죠? 그 두 사람으로 이제 주역이 이제 계승이 됐는데 이게 이제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산 이달 선생님은 주역의 원전, 주역의 본연의 내용을 그대로 온전히 이제 그 이론을 연구하고 계승하고 또 이 주역을 복잡 좀 어렵다 하는 주역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 주역으로서 야산 이달 선생님이 계승을 했다라는 그 주역을 약간 좀 변형을 해가지고서 만든 것이 이제 정역인데 그 김일부 선생님은 주역을 약간 변형을 했는데 이 김일부의 주역은 좀 종교 쪽으로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증산도라는 종교 있죠. 그 증산도가 이제 바로 김일부 선생님 주역을 가장 이 근본체로서 이제 두고 있는 건데 김일부 선생님 정역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이제 그 정역, 발을정 기존의 주역이 조금 불안정하다. 이것을 바르게 내가 약간 이렇게 고쳤는데 그 본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지축이 바로 쓰고 다시 이제 세상 만물이 다소 조금 기울어진 것이 다시 올바르게 쓴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김일부 선생님이 그 정역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증산도의 이제 지축이 바로 쓰면은 다시 이제 세상이 다시 개벽이 된다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일부의 정역은 김일부 선생님도 이제 주역이 대가이지만은 생활주역으로 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주장하는 이제 농고라든지 그 논리 같은 것이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세상을 개혁하는 이런 측면으로다가 이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소 이제 생활주역으로 오지를 못했고 생활주역으로 온 게 바로 야산이다. 이분이 이제 이 근대의 주역이 이제 대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이 야산 이달 선생님의 바로 제자가 바로 이 대상 김석진 선생님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주역의 대가가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언론이라든지 자타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1살이십니다. 3년 전에 미술을 하셨는데 그저께도 이제 제가 강연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강연을 안 하시고 바로 이 청보 이응문 선생님인데 이분이 바로 야산 이다 선생님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 그래서 이 대통을 지금 청보 이응문 선생이 주역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흥사단 건물에서 동방문화진흥회라는 단체를 사단법인을 가지고 이제 주역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청보 이응문 선생이 주역에 왕성하게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이 계통에서 이제 주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청보 이응문 선생님한테 이제 주역을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이죠.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아까 이제 그 주역 크게 두 가지 부호라고 했죠. 보시다시피 양과 이 두 가지 부호를 가지고 우주 만물의 변화에 대해서 이 불변의 원리를 가지고 변화무쌍한 우주 만물을 해석하고 다시 재해석하고 또 미래를 예견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상이죠. 이 길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양보가 되는 것이고 두 개로 나눠진 게 음보가 되는데 이 양보 음보가 또 사실 인간에게 성기를 또 뜻한다고 합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남성이 되는 거고 이제 여성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변하는데 바로 이 주역은 이 음과 양의 변화이자 그 변화 속에서 조화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이 주역의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변화하는 이 궁극의 원리를 주역이 음과 양의 변화와 조화로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은 물론 과거와 현재를 분석을 하지만 특히 미래를 예견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초의 인류는 항상 미래가 궁금했던 겁니다. 이 비가 오다가도 그치고 또 봄이 왔다가도 이제 또 겨울이 오고 또 언제 내일 과연 비가 올 건지 아니면 해가 뜰 건지 항상 미래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 인류는 이제 항상 하늘을 보고 또 우주 만물을 보고 하면서 무엇인가 미래를 예견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없을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동양의 주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별자리, 별의 움직임, 천문을 보면서 이제 미래를 주로 예견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펼쳐 왔었죠. 이것이 한 5,000년 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실사구시적으로 짚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한 5,000년 된 이제 그 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역은 네 가지 이 음과 양 속에는 또 음과 양이 서로 이제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주역은 하나의 상을 이루게 됩니다. 일단 이제 주역의 부호를 보시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상이라고 그러죠. 모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다 상이 되는 것이듯이 주역 64개도 각각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역 자체를 만든 이도 이제 호기 선생이 되는데 역시 우주 자연의 상을 봤던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상을 보고 땅을 보고 또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 상을 보면서 본인이 부호로서 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상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주역에는 그 수가 있습니다. 주역 자체가 태극이 이제 음과 양 두 개라는 숫자가 있고 두 개가 사상이라는 네 개의 숫자를 만들고 사상이 다시 8개를 만들고 8자 8개가 88에 64, 64개를 만들고 또 하도 낙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도 낙서 속에는 이 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홀수는 양, 짝수는
이렇듯이 이제 주역에는 수가 있다. 수가 내포하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다. 있고 주역은 원리죠. 변화의 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이 삼박자를 가지고 이제 주역을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미래를 예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주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역 이꼬로 상수리는 빼고 이 점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역은 점화 아니냐, 점치는 거 아니냐, 점치는 책이다. 일반 진짜 저작거리에 있는 그 점치는 사람들이 구슬을 굴리고 젓가락을 굴려가지고서 저기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이죠. 아주 천박하게 점치는 것. 점도 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역이 점은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역도 물론 점입니다. 당연히 이제 점인데 주역 하나의 괴를 뽑기 위해서는 군자가 약 20분 동안, 30분 동안 기도를 드리고 기원을 하고 또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해가지고서 하나의 괴를 뽑았던 거예요. 예컨대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항상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항상 주역점을 치는 것이죠. 주역점도 이제 예법이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예법이 있는데 또 굉장히 아주 참 지금 이렇게 현대인처럼 아주 성급하고 이런 제 입장에서도 정통 주역점은 아주 치기가 귀찮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군자 이순신 장군님이 점을 치고 주역점을 치고 그 주역 괴에서 나온 그 괴 내용은 길도 있지만 흉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주역은 이제 점이면서도 그 점에는 철학이 있는 겁니다. 길이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또 흉이 있다고 해서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 중을 가자는 겁니다. 주역의 핵심은 중사상입니다. 그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항상 주역점을 치고 전투에 임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일기를 쓰면서 주역점은 참으로 신묘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군자로서 점을 칩니다. 점 속에 있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승패의 이 내용을 가지고만 점을 친 것이 아니고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부터 태도 이 모든 것을 그 주역점을 통해서 본인이 대인으로서 이것을 이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또 가다듬고 이런 것이었죠. 바로 그것이 이제 점이 되는 겁니다. 자, 주역 일단 용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주역 준하랍니다. 하은주 주나라 때 여기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역이. 그래서 이 주는 주나라의 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주역의 이 주자에는 또 공평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또 역은 이제 바꿀역이죠. 또 시을 얘기하는 한자적 뜻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나라 때 역이 완성이 돼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주역은 이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과연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언제로 잡느냐. 미래의 때를 잡기 위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예견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역에 있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시간적 의미는 주역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시 공간을 포함하고 우주 진리 원리를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주역입니다. 자, 그럼 역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 역은 도마뱀 형상 상현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얼굴이라는 거죠. 얼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몸통 팔 다리가 되는 건데 도마뱀이 변하지 않습니까? 카멜레온 이제 여기에서 도마뱀은 이제 카멜레온 같은 도마뱀을 얘기하는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마뱀이 변하는 것을 보고 아 변화구나 변화. 그래서 도마뱀을 상형으로다가 형상을 해가지고서 만든 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자, 요게 날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길게 쓰면은 이제 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일과 월이 합성이 된 회의설이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죠. 요 두 가지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은 이제 양을 뜻하고 월은 역 자체가 벌써 음과 양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두 번째를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태양과 달이구나, 양과 음이구나, 그것이 그래서 변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역속에는 천지인 삼재, 천도, 지도, 인도, 그렇죠? 예, 천지인 삼재의 도도 가지고 있고, 여기라는 것은 변화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변혁이 되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원리, 추나추동의 원리, 이것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의 원리는 항구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력이라고 합니다. 예,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주역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보편성과 쉬운 그 의미를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울 간이라고 합니다. 간, 쉬울 이자로 해가지고서 이 주역의 변화 법칙은 간소하다, 간략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주역이 갖고 있는 도가 되는데, 천도의 핵심 내용은 음양이 됩니다. 음양. 하늘에 태양과 달이 떴다 졌다 하는 것이죠. 음양이 교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도는 그 땅 속에 있는 음과 양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그 도는 강과 유. 강함이 양이라면은 유함은 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가 갖고 있는 음양의 도는 강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음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도. 물론 남성이 양이고 여성이 음이라면은 이제 그 측면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도는 인과 의라는 겁니다. 인은 밝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이 양이 됩니다. 의는 어둠을 뜻합니다. 뭔가 그 어두운 세계에서 시시비비가 있고 그릇과 잘못이 있으면 칼을 들고 의롭게 베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의는 음을 대표하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역 한번 시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복희씨 아시죠? 사망오제 시대 BC 5천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BC 3천년 전이니까 5천년 전 되는 것이죠. 복희라는 황제가 우주 만물을 보고 처음으로 팔계를 그렸습니다. 예, 팔계를 그렸고, 이따 팔계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망오제 복희 이후에 하은주 시대가 있었죠. 주나라 때 주역이 완성이 됐다고 그랬죠. 주나라 때는 그 주역을 완성한 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왕입니다. 문왕, 아주 성인 그 황제인데, 문왕이 이제 그 복희 8개를 가지고 다시 순서를 다시 배열을 하고, 그 복희가 만든 8개와 64개의 괴명을 만든 분이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이 나올 텐데, 자, 주나라 때 주역인데 요 사이에도 주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 때는 연산역이라고 그러고, 은나라 때는 귀장역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서 이제 설로서만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3000년 전에 이 주역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주나라 때 주역이 완성이 됐다면 이 가운데 당연히 주역이 그 궤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라, 은나라 때 주역이 다시 또 변화의 발전을 거듭하다가 이제 주나라 때 이제 주역이 완성이 됐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주역이 왜 사서상경 중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손꼽히는 가에 있어서는 이 성인들도 있었지만은 주역을 집대성한 이 공자님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공자께서 한 중반, 이제 인생의 한 중반 무렵에 주역을 겪지 않았다가 주역을 겪으면서 소위 그 사자성 위편삼절 있지 않습니까? 위편삼절. 가죽끈으로 만든 주역책을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주역에 대한 주석을 다룹니다. 이따 이제 설명이 나올 건데요. 그게 바로 11이라는 겁니다. 주석을 달으셨어요. 그러니까 해설서를 애들을 하신 겁니다. 왜? 이 훌륭한 주역을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내가 주역을
보충 설명을 하겠노라라고 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복귀부터 시작해서 공자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자 선생님은 주역 경문을 만들지는 않았어요.